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이게 보내주신 여러 의학 자료나 전문가 의견들을 보니까 술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도 간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뭔지,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자료에 나온 정의부터 봐야겠죠. 지방간. 이게 간세포의 한 5% 이상, 거기에 지방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술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이제 술이 원인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많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라는 통계도 있으니까 와, 정말 흔한 문제 같아요. 네, 그쵸. 정상적인 간은 약간 선홍빛인데 지방이 끼면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크기도 좀 커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알코올 섭취랑은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유들로 생긴다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계속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에 지방이 쌓이나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엔 에너지 과잉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먹은 칼로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방으로 바뀌어서 뭐 피하나 내장, 다음으로 간에 가서 쌓인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정제탄수화물, 단 음료수 너무 많이 마시는 거, 또 식사 불규칙하고 운동 부족하고 이런 현대인의 생활 습관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이게 당뇨나 고혈압, 또 심내혈관 질환 같은 다른 병들하고 위험 요인을 서로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문제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사실 가장 좀 섬뜩했던 건 이 지방간이 침묵의 질병이다 이 말이더라고요.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그냥 모르고 지내기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뭐 피곤하다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걸 딱 내 간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어렵고요. 네, 그래서 문제입니다. 증상이 좀 느껴져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상태가 꽤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단순 지방간에서 염증이 생긴 지방간염, 더 나아가서 간이 딱딱해지는 간섬유화, 그리고 간경변이나 심하면 간암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통계를 보면 간 이식 원인 중에 두 번째로 흔한 게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니까요. 가볍게 볼 게 절대 아니죠. 보내주신 사례 중에 김철수 씨, 이건 가명이죠? 이분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어요. 술은 거의 안 하시는데 중증 지방간에 간경변 직전 진단까지 받으셨다고요? 아, 네. 들어보니까 과식이랑 밀가루 음식, 배달 음식 위주로 드신 게 문제였다고 하네요. 또 다른 분, 박영희 씨 역시 가명이고요. 이분은 마른 체형인데도 25년 동안 지방간을 앓으셨대요. 이게 그 마른 지방간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마른 지방간. 원인을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고 근육량이 적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막 푹식하는 거 그게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단 과정을 좀 보면요. 초음파 검사를 하면 지방간은 하얗게 보여요. 지방이 초음파를 많이 반사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혈액 검사로 AST, ALT 같은 수치를 봐서 간 손상 정도를 알 수 있고요. 간 섬유화 스캔 검사라는 걸로는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그러니까 탄성도를 측정해서 간경변 진행 여부를 파악합니다. 박영희 씨처럼 마른 분들도 근육량이 너무 적으면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쌓일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지방간 환자의 한 20% 정도가 이런 경우라고 하니까 단순히 체중만 보고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정말 그렇네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자료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간 치료제로 딱 허가받은 약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뭘 해야 하는 거죠? 네, 약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결국 답은 생활 습관 개선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체중 감량인데요. 자기 체중의 딱 5%만 빼도 간에 있는 지방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 5%요? 생각보다 막 엄청 많이 빼야 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한 7% 이상 빼면 염증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주일에 막 1.5kg 이상 급하게 빼는 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칼로리 정도? 그 정도 덜 먹는 방식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단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그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밥, 빵, 면 이런 걸 줄이고 대신 통곡물이나 채소, 생선,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이랑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채소를 먼저 먹어서 포만감을 좀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네, 식단 중요하고요. 운동은 정말 필수입니다. 걷기나 제자리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스쿼트나 런지, 코어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죠. 근육이 많을수록 평소에도 칼로리 소모가 더 잘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서 하는 엉덩이 걷기나 누워서 하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영양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간접적으로 간세포 회복에 도움은 줄 수는 있어도 지방간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군요. 아까 그 사례분들, 김철수 씨는 3주 동안 노력해서 체중 4kg 빼고 간 수치랑 섬유화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고요. 박영희 씨는 체중 변화는 타지 않았는데도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 잘 챙겨 드시면서 지방간 수치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피곤함이 엄청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아요. 그럼요. 단기간 결과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건강한 습관을 정말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그 근육량의 중요성, 이거 정말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공장과 같거든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술 안 마시는 사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또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결국 생활 습관 개선,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이랑 꾸준한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또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건강한 변화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당장 당신의 식단이나 운동 습관에서 딱 한 가지만, 정말 딱 한 가지만 바꿔본다면 그게 뭘 수 있을지.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